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을 수업할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화석이 들려주는 지구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화석이 뭐죠?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그 유해의 흔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보통 딱딱한 뼈, 껍질 같은 것들이 화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발자국, 똥화석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화석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었죠. 옛날 그 화석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추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석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한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룡을 봤더니 위석이 발견됐어. 위석은 뭐냐면 이 공룡 동물들이 몸속에 돌멩이를 먹어요. 돌멩이를 먹어서 거기다 저장해놔. 그럼 이게 용도가 뭐냐면 딱딱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이렇게 못 씹고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해줘요. 비슷한 게 여러분들 닭 있죠, 닭. 닭은 흔히 닭똥집이라고 하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닭들이 모래를 막 먹어요. 이 모래를 모래주머니에 모아놓고 이제 딱딱한 곡류 같은 걸 먹었을 때 그 닭은 이빨이 없잖아요. 부리로 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윗속에서 이 모래주머니에서 그것들을 잘게 부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룡들도 위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은 뭔가 딱딱한 것들을 먹었다 이거죠. 공룡의 위석은 주로 질긴 나뭇잎 같은 것들을 소화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석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물고기 화석도 있대. 혹시 물고기도 먹었나?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이 공룡은 주로 뭘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뭘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위석이 있다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바로 딱딱한 나뭇잎이나 그런 것들을 먹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혹시 물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잡식성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이에요.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사막 알다시피 되게 황폐하고 식물도 잘 안 자라고 아주 가끔 비가 오면 그때 식물들이 좀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위석을 가진 공룡이 물고기 화석과 함께 발견됐다. 그렇다는 것은 예전에 이 지역이 이 공룡이 살았을 적에는 사막은 아니었겠구나. 그렇죠? 물고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강이나 호수 혹은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위석이 있는 걸로 봐서 큰 숲도 같이 있었을 것 같다. 자,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의 역사에서부터 쭉 이렇게 현재까지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대략 한 45억 년, 46억 년 정도 돼요. 자, 그 46억 년 중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구에는 커다란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게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 지질 시대는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말하는데 화석의 변화로 주로 구분합니다. 이 화석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생물들이 막 등장했어. 이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나눠요. 생물들이 막 번성했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생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물들이 크게 멸종하고 그 멸종한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시대로 구별을 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만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거는 고생대에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시기로 보면 지구 탄생부터 엄청 긴 시간 동안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대략 40억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 수 있어요.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뭐냐면 삼엽충입니다. 얘네는 약 3억 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중생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중생대는 약 2억 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신생대예요. 신생대에는 대략 6천만 년 정도, 아직 1억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죠. 자, 그러면 각 시대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화석을 통해 알아낸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에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렇습니다. 자, 바다가 있어요. 그쵸? 근데 육지를 보니까 육지에 어떤 파릇파릇한 생명체들이 있나요? 굉장히 황폐해 보이죠.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생명체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햇빛에 많이 쐬면 어떻게 되죠? 타죠. 심하게 타면 막 벗겨지고 빨개지고 아프고 쓰립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지구는 오존층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외선을 많이 없애줌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많이 쐬면 이렇게 아픈데, 이때 당시에는 오존층 이런 거 없었어요. 강렬한 햇빛이 바로 내리쬐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아갈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는 그래도 이 물이 그 자외선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어요.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는데 그 중에 또 특이한 애가 하나 또 발견됐어. 바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바닥에, 지금 초록색이죠? 얘네들이 바로 남세균이에요.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때까지는 지구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산소를 만들어내. 지구의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산소가 막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큰 동물들,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무튼 성캄브리아계에는 이렇다 할 생명체가 잘 없어요. 너무 옛날이라서 다 없어지기도 했고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화석이 별로 없긴 한데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죠. 스트로마톨라이트. 돌이에요, 돌. 돌인데 얘네들이 어떤 돌이냐면 아까 말했던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들이 막 붙어 사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처럼 돼 있어요. 얘네들이 조금씩 붙어서 자란 거예요. 얘네들이 현재도 있어요. 호주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이런 돌들이 해변에 있어요. 이게 바로 남세균들이 모여서 붙어 자라는 그런 돌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현지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긴 시기 동안 아주 단세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애들밖에 없었어요. 후기에 가면 다세포가 등장하긴 합니다. 바로 이 산소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자, 고생대에 오면 굉장한 변화가 생겨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출현합니다. 먼저 이때 당시에 육지를 보면 애들이 다 붙어 있어요. 되게 커다란 하나의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는데, 해양에서는 무척추 동물들이 번성합니다. 삼엽충, 또 완종류라고 하는 조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엄청 번성을 하고, 또 어류도 생겨나요. 어류. 갑주어 혹시 아나요? 이렇게 온몸이 막 뼈로 뒤덮인 굉장히 세 보이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아무튼 어류도, 이렇게 어류들도 번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있죠. 막 해파리 같은 애들도 있고. 근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아까 남세균들이 산소를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이 자외선과 만나면 오존층이 형성됩니다.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을 막아줬더니 육지도 생물이 어느 정도 살아갈 만했어. 그리고 바닷속에 굉장히 살기가 좀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경쟁을 피해서 육지로 진출하는 생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치식물, 육지에 식물이 번성하고 동물들도 육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완종류, 삼엽충, 그리고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은 고사리랑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에요. 지금도 있죠, 고사리. 자, 그리고 이제 중생대라고 새로운 시기로 들어갑니다. 중생대에서는 아까 모여 있었던 대륙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물들에게 있어서 전에는 큰 대륙과 큰 바다였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대륙 사이에 얕은 바다가 생겨요. 이렇게 서식지가 다양해집니다. 서식지가 다양해지면 생물들도 다양해지겠죠. 자, 이 중생대는 온난한 기후가 계속 유지돼요. 온난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기후예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랐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공룡들 굉장히 많아. 막 숲이 있어. 온난한 기후가 유지되고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합니다. 똘똘 말린 조개 같은 암모나이트, 그리고 육상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들, 그리고 거시식물은 이제 씨방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인데 대표적으로 은행나무나 소나무 같은 애들이 거시식물이에요. 이런 애들이 막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포유류와 조류도 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룡들에게 치여서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하고 나타나긴 했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생대 화석은 암모나이트, 바닷속에서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 그리고 식물로는 이거 무슨 화석 같나요? 은행나무 잎이죠. 그쵸?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가볼까요? 신생대는 지금 지도를 보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쵸? 여기 우리나라가 한 이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가 아직 안 붙어 있어요. 나중에 얘가 이렇게 붙으면서 땅하고 붙을 거예요. 붙으면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밀어내면서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됩니다. 아무튼 자, 신생대는 온난한 기후긴 한데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어요. 빙하기 알죠? 엄청 추워져. 아이스에이지 혹시 봤어요? 막 이렇게 온갖 꽃들이 눈으로 뒤덮이는 추운 빙하기와 그 빙하들이 녹는 간빙기, 빙하와 빙하기 사이라는 뜻이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해양에는 화폐석이 굉장히 다량으로 살게 돼요. 화폐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유공충이라고 구멍을 뚫고 사는 그런 동물인데 플랑크톤처럼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애들인데 얘네들이 큰 애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 2cm 커지면 5cm, 7cm, 10cm 이렇게까지 커진답니다. 지금 얘는 단면이에요. 이렇게 뚝 잘라서 본 건데 속에 보면 이렇게 벽이 막 있어서 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똘똘똘똘 생겼는데 겉을 보면 둥글 납작한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꼭 돈처럼 생겼다. 옛날에 쓰던 돌로 된 돈처럼 생겼다.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육지에는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어요. 이게 메머드 같은 애들, 이런 큰 애들이 살았어요. 검치호라고 혹시 알아요? 이렇게 호랑인데 이빨이 엄청 긴 이빨이 있는 호랑이, 이런 애들도 번성했습니다. 자, 이런 대형 포유류들, 메머드의 화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속시식물이 번성해요. 속시식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식물들이에요. 꽃이 피는 식물들이죠. 얘네들은 씨방이 열매 속에 있어. 열매 속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씨방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다. 그래서 속씨 식물인데 주변에 흔히 보이는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벚나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속씨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흔히 보는 나뭇잎 같죠? 도토리 나뭇잎 같지 않아요? 네, 이런 나무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기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죠. 그리고 인간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지질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지질 시대들이 구별된 바로 멸종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로는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진화와 관련된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